자, 오늘 강의에서는 해랑 1권 119쪽을 펼쳐서 개정 놀이과정과 유아의 놀이의 두 번째 챕터인 유아 놀이의 의미를 공부해 볼게요. 여기는 3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요. 맨 첫 번째, 배움의 주체인 유아와 배움의 내용, 방식, 과정인 놀이를 보면 여기 내용은 놀이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건데, 놀이가 왜 중요한가 보려면 유아에게 놀이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알아봐야 해요. 유아에게 놀이는 삶 자체이자 배움의 내용이고 방식이며 과정입니다. 놀이는 유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유아는 놀이를 하면서 감각과 몸, 그리고 기억을 통해서 세상과 만나면서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유아는 놀이를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요. 새로운 사물과 만나면서 얻은 특별한 느낌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배울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유아는 놀이를 하면서 배워요. 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는 걸 알게 된 교사는 단순하게 놀이를 교육과정 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한 전략이나 방법, 수단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놀이를 이렇게 학습의 도구나 교사가 계획한 활동의 수단으로 국한해서는 안 돼요. 교사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배움을 경험하도록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 챕터의 물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놀이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죠.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기 때문이며, 따라서 교사는 이를 알고 놀이를 통해 배우는 유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해랑 1권 120쪽으로 넘겨서 두 번째, 배움으로써 유아 놀이 경험의 의미와 특성을 보면, 이 챕터는 의미와 특성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 놀이 경험의 의미를 알아볼 텐데, 의미는 놀이로 무엇을 배우는지 내용과 놀이로 어떻게 배우는지 방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럼 놀이로 배우는 내용부터 볼게요. 신의사회자 5개 영역의 59개 내용은 유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경험해야 하는 의미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아들이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내용인 것이죠. 유아의 놀이에서는 개정 놀이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이 나타나요. 즉, 유아의 놀이에서는 5개 영역의 내용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5개 영역의 내용 이외에도 유아는 놀이를 하면서 마주하는 모든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5개 영역에 있는 내용이 아니어도 놀이 속에서 다양한 배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배우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면 5개 영역의 내용이나 자연스러운 배움, 그러니까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은 통합적이고 순환적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놀이에서 배움이 통합적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유아는 놀이를 하면서 언어, 수학,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배우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통합적으로 발달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블록놀이를 할 때 블록의 개수를 세면서 수학적 개념을 배우고, 서로 블록을 나눠 쓰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협동 능력과 상호작용 방법을 배우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블록을 쌓으면서 창의성이 길러지고 무너지지 않게 쌓으려고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으로 놀이를 통한 배움이 순환적이란 말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배우면서 그것을 다시 놀이에 반영하고 발전시키면서 또다시 새로운 경험을 얻어나가고 이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가 놀이로 배우는 통합적이고 순환적인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풍부하게 지원해주고, 무엇보다도 개정 놀이과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 놀이과정이 놀이에서 발현되므로 교육과정 실행자인 교사가 놀이의 의미와 특성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면, 유아는 놀이로 5개 영역의 내용을 배우며 그 내용 이외에도 자연스럽게 여러 배움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놀이를 통한 배움은 통합적이고 순환적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놀이의 특성을 알아볼 텐데, 이런 통합적이고 순환적인 놀이 경험은 당연하게도 특정 행동 범주, 딱 한 개로 구분해서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놀이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특성들이 통합되고 순환되면서 변화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정 놀이 과정에서는 자유로움, 주도성, 즐거움이라는 세 개의 주요 놀이 특성과 내재적 동기, 몰입, 흥미나 상상력 등 세부적인 의미와 특성을 제시했어요. 그럼 자유로움, 주도성, 즐거움이라는 주요 특성에 해당하는 각각의 세부 특성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성은 자유로움으로 놀이는 자유롭습니다. 목적, 규칙, 사실, 시간과 공간의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요. 먼저 놀이는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뚜렷한 목적이 있는 활동과는 다르게 놀이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는 놀이를 통해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기보다는 유아의 놀이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놀이는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모든 놀이는 그 놀이만의 고유한 규칙을 가져요. 놀이 참여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기존 규칙을 없애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로부터 자유로운데 놀이의 특성 중에 비실제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아는 자신의 경험을 놀이에 가져와서 활용하는데 실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상상한 모습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또 사실뿐만 아니라 놀이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로부터도 자유로워요. 놀이는 특정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등 시간의 경계를 넘나들고 교실이나 복도, 바깥 놀이터 등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도 놀이할 수 있어요. 자, 놀이의 특성인 첫 번째, 자유로움을 정리해보면 놀이는 목적으로부터 자유롭고 규칙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실로부터 자유롭고 시간과 공간의 경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해랑 1권 122쪽으로 넘겨서 두 번째 놀이의 특성은 주도성으로 놀이는 주도적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내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능동성을 가지죠. 유아가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유아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유아가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유아는 성인이 시켜서 하는 활동은 놀이보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가 일이 아닌 놀이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아가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놀이는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노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놀고 싶으니까 노는 거예요. 순수한 만족을 위해서만 노는 것이죠. 따라서 유아가 스스로 놀이를 하고 싶어서 자신의 내적인 동기에 따라서 놀이를 시작했을 때 유아는 몰입해서 능동적으로 놀게 돼요. 그리고 놀이는 능동성을 가져요. 능동성이란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놀이에서 능동성을 가진다는 것은 앞에 두 가지 특징, 내재적 동기와 자발적 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놀이에서 자신의 동기에 따라서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놀이의 특성 두 번째, 주도성을 정리해보면 놀이에서 유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능동성을 가집니다. 해랑 1권 123쪽으로 넘겨서 세 번째 놀이의 특성은 즐거움으로 놀이는 즐겁습니다. 재미를 가지고 몰입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감정을 해소하며 유머가 있어요. 몰입은 자신의 행위에 자연스럽게 깊이 빠져들어서 흐름이나 자의식을 잊어버리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놀이에서는 재미와 기쁨을 넘어서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새로운 물질이나 주변의 현상을 발견하고 상상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해요. 이렇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했던 것으로 놀이에서는 감정의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놀이를 하면 정서적인 긴장이 풀어지고 블록을 만들고 부수면서 감정을 분출하고 해소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놀이는 유머를 갖는데 놀이를 하면서는 환하게 웃고 박장대소를 하기도 하고 그 자체로 즐겁기도 하고 함께 놀이를 하면서 친구와 그 즐거움도 공유해요. 자, 놀이의 특성 세 번째, 즐거움을 정리해보면 놀이에서 유아는 재미를 가지고 몰입하고 상상과 호기심을 가지고 감정을 해소하며 유머를 가져요. 놀이의 특성 전체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특성, 자유로움을 보면
놀이는 목적, 규칙, 사실, 시간과 공간의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요. 두 번째 특성 주도성을 보면 놀이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내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능동성을 가집니다. 세 번째 특성 즐거움을 보면 놀이는 재미를 가지고 몰입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감정을 해소하며 유머가 있어요. 해랑 1권 124쪽을 펼쳐서 세 번째, 유아의 놀이 경험과 개정 놀이 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해설서와 놀이 이해 자료의 내용이 중복되는 파트로 아 맞아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총정리한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개정 놀이 과정 5개 영역은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이자 유아가 놀이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개 영역의 내용은 유아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세상에서 필요한 삶의 지식과 기술, 태도나 가치를 담고 있어요. 또 자유로움, 상상이나 호기심, 주도성과 몰입과 같이 유아의 놀이 경험에서 나타나는 이 특징들은 개정 놀이 과정 5개 영역 내용에도 해당되기도 하며 지식이나 기술, 태도 및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이 경험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놀이에서 유아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사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전에 지필 방향에서 첫 번째 놀이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고 했던 파트는 맨 처음부터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나중에 세세하게 다뤄보겠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놀이 이해 자료의 놀이 이론 부분이 끝났으니 놀이 이론을 어떻게 놀이 사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다시 해랑 1권의 110쪽으로 넘어가서 놀이 이해 자료의 놀이 사례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성장한다는 것과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되는 놀이하며 배우는 유능한 유아의 특성도 볼 수 있고 또 개정 놀이 과정의 5개 영역 그리고 놀이의 특성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놀이 사례를 통해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추구하는 인간상에 연결해서 놀이하는 유능한 유아의 특성까지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럼 이걸 한번 놀이 사례에 적용해서 볼게요. 본문에서 수박씨가 수박이 될 것으로 상상을 해보는 것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는 창의적인 사람에 해당하고 놀이하는 유능한 유아의 특성으로 보면 상상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5개 영역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보면 놀이 사례 바로 뒤에 이렇게 5개 영역과 사례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제시가 되어 있어서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또 해랑 2권에서는 5개 영역 연계를 사례의 사이드에 제시해 두어서 사례를 보고 바로 5개 영역 연계를 해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놀이 사례를 통해서는 놀이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이의 특성이란 놀이 이해 자료의 본문에 놀이 특성을 설명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놀이의 특성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바로 이 표시를 통해 놀이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례 파트에 있는 파란색 글씨도 놀이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사례에 나타나는 놀이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해랑 16강을 총정리해보면 배움의 주체인 유아와 배움의 내용, 방식, 과정인 놀이에서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움으로 교사는 이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배움으로써 유아 놀이의 경험의 의미와 특성에서는 의미와 특성으로 나눠서 각각 살펴보는데 의미에서는 놀이로 배우는 내용과 방법을 기억하고 특성은 놀이의 특성으로 개정 놀이 과정에서 제시한 3가지 놀이의 특성과 세부적인 특성까지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데 놀이의 특성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유로움은 목적과 규칙, 사실이나 시간과 공간의 경계로부터 자유로움을 포함하며 주도성은 자발적 참여와 능동성 그리고 내재적 동기를 포함하며 즐거움은 재미와 몰입, 상상이나 호기심, 감정의 해소 그리고 유머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놀이 경험과 개정 놀이 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해설서와 놀이 이해 자료를 복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론이 끝났으니 문제를 풀어볼게요. 해랑 문제집 40쪽의 확인 문제 2번과 3번을 풀어보면
2번, 위 내용에 해당하는 놀이의 특성을 쓰는 문제로 재미, 감정의 해소, 상상과 호기심, 유머에 해당하는 놀이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정답은 즐거움입니다.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억에 알맞은 용어를 쓰는 문제로 기억은 즐거움에 해당하는 세부 놀이 특성이면서도 기억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깊이 빠져들어 시간의 흐름, 공간, 자의식을 잊어버리게 되는 심리적 상태인데 이 기억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몰입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놀이 이해 자료의 이론 파트는 유독 반복되는 말이 많아서 읽고 공부하는 게 다른 어느 파트보다도 어려웠을 거예요. 했던 말인데 또 하고 각 단락에서 어느 문장이 중심 문장인지 보이지도 않게 희한하게 쓰여 있기도 했고요. 이 어렵고 공부하기 힘든 파트는 오늘 끝났고 드디어 다음 시간부터는 놀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론 파트보다 훨씬 더 공부하기 수월할 거예요. 그럼 다음 17강 강의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출판사 오르다 꿈의 키망이었습니다.